그러면은 시간이 돼서 제가 현재 소개를 갖다가 하셔야 될 분은 특별하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 소개가 되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우리 박성재 교수,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주원식 장군, 각수종 박사, 박철균 장군, 주제 발표는 30분 내로 장다운 걸 해놨습니다. 조금 뭐 융통성 있죠. 그 다음에 토론하는 분은 10분 내로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핵심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우리 화평 미래 한국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잡이라고 생각되는 존경스러운 우리 대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우리 마지막 제가 이 주제 발표하고 토론 마치고 난 뒤에 맨 뒤에 다른 분들 10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저 15분 해가지고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그때 먼저 우리 화평 선배님 먼저 이야기를 제목은 자유주의 국가 체제 거기에 대해서 15분 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박성재 교수께서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가능하면 녹음을 해주시고, 저는 가끔 오는 분이 저한테 연락 오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또 이렇게 장소를 안 해줘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먼저 멀리서 왔던 우리 주찬양, 맨 멀리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젊은 분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 양평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 젊은 분 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환경도 저 멀리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유재충 고참대사님 감사합니다. 그 유대사에 RSVP를 너무 먼저 하셨더라고요. RSVP 음식을 갖다 맨 먼저 카톡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RSVP 좀 하라 이러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규 선배님, 한일우호협회 무장이십니다. 우리 한일 앞으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굉장히 고참 포럼에서 일을 했던 김호경 조계사 간부 계시는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분 꼭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이재희 교수님, 그 다음에 옆에 이수명 교수님 두 분 바쁜 시간에 일을 내려가지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화평 선생님 오신다니까 더욱 멋있습니다. 제가 영광이지요. 감사합니다. 네. 205번째 17년 하니까 전에는 안 그러니까 좀 돋보기 좀 이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오늘 205번째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교, 안보, 국방, 특히 핵이라든가 역사의 진실이라든가 이념 사상, 특히 이념 사상 빙고는 국가의 재앙이다. 이게 한 중점을 두고 우리 한미연합이라든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연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205번의 이슈를 가지고 토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여기는 우리의 진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전 내공화를 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설득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대한민국의 안보 문화를 갖다가 전파 확대해 주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우리가 5.18 역사 진실 찾기, 5공화국 역사 진실 찾기에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우리의 이 안보 이 모임은 첫 전쟁 대비해서 그야말로 국방 안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그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한 토의라든가 우리가 발전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지금 박현 이사장님께서 자유주의 국가 체제 The System in a Liberal Nation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재 교수 양해부탁합니다. 예, 그럼 허순배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 체제는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나가는 걸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공부, 정치하신 분들 다 계속 하실 터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게 많죠. 여기 보시면, 자유민주주의는 필압에서 기원전 500년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핵심이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라.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정치 사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는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밑에 공산주의는 망했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 오늘 제가 인쇄해서 가져왔는데 보시면 간단하지만 이거 정의하는 건 글쎄 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지만 집안에 공부하는 자녀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비닐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느 범위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범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레니즘도 알아야 되고 근대화도 알아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오십시오. 우리 박성재 교수님은 내가 저기 카톡 메시지 보낼 때 소개가 상세하게 되어 있죠. 그 유엔 뉴욕 42번가에 있는 그 뉴욕 유엔 총회 사무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했죠. 그리고 마침 그 뉴욕 그 맨하탄에 있는 포뎀이죠. 포뎀 대학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는데 학위까지는 거기서 완전히 안 하고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참으로서 그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영광이 되죠. 그래서 우리 박성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신아시아 연맹 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의 경제 문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잘 살면은 재선은 문제 없었고 그 경제가 나빠지면 다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제 미국 욕심 같아서는 공화당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마 다자 안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한국 안보를 한국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첫 번째지, 북한 퍼주기 하고 싶다든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줄일 거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일 끝에 그래서 북한 퍼주기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 되겠죠. 다음 이 안보 공약은 제가 봤을 땐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변함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고, 그러나 이제 미국에 약간 욕심이 있다면 한국으로부터 한국은 EU하고 다르구나, 한국은 정말 믿어도 되는 국가구나, 한국은 공수표 안 뛰는구나 하면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이익 관계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끌고 간다면 한국에게 크게 이익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끝입니까?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박성재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의견을 한번 하시겠어요? 유재가 하시겠어요? 누가 한번 저기 토론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그 토론자가 나오세요. 박철근 장 나오세요. 우리 박성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성재 교수님. 뭐 신뢰도 해야 되고. 육사 42기생인데 네. 젊은 분을 초대했습니다. 정청 42기니까 미국 조지 타운에서 워싱턴에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국방부에서 군부대 검정 통제 단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죠. 방위비 분담도 담당했잖아요. 2번 했습니다. 지금. 2번 했죠. 뭐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 저는 그 지난 11년 동안 국방장관 회담도 11번 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2번 했고, 뭐 육자회담 틀 안에서 동북아 협력대화라는 곳에서 최선희도 만나고 그런 경험을 위주로 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하면서 이제 몇 가지 한 10분 내로 시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위협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위협을 어떻게 보냐면 미국은 속았다. 미국은 우방국과 동맹국에 속아서 돈을 내고 그래서 망하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그 속은 걸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정부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쉽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그 안보 보좌관을 하는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이 이제 작년 11월에 Foreign Affairs에 기고를 한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복합 위기다.
동맹들한테 돈 뜯겨서 혼난 게 아니라 복합위기다. 복합위기는 뭐냐? 기후 변화, 전염병 이런 쪽을 위협으로 보는 게 가장 큰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의 일방적인 폭력과 무력. 이제 주로 러시아를 생각하지만 중국도 일부 걸려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딱 그냥 단어 하나로 딱 찍자면 김여정이 국채라고 발언했던 그게 지금 문제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많은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전형적인 그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다만 우리랑 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특징들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도 주로 대비를 하면서 한미 관계와 대선 전국을 유심히 봐야겠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강수정 박사 오늘 우리는 다니고 우리 주호식 박사. 제 얘기 맞는데요. 맞아요. 강수정 박사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최근에 205번 중에서 최근에 이제 주제 발표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각수종 경제학 박사, 그다음 지난번에 했던 분이 우리 유용원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그다음 남승욱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두 양반이 이번에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비례대표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각수종 박사. 네. 저는 비례 추천을 안 받아서 나왔습니다. 시켜줘도 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적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조금 몇 개를 적어 드릴 테니까 적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사입니다. 1784년 광조 미상선 첫 도착, 1785년 중국 선원 3명 볼티모어 이런 돈이 약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경제가 대통령의 책무 중에 우선이다.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쓸 때도 많고 투자할 때도 많다. 돈 많게 해주는 게 좋은데 사람은 또 욕심에 이 삼도고 이 뭐 욕심 덩어리라 가지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야 보일러 켜 나 들어놓고 잘 거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민주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87 체제 민주화 체제와 97년 외환위기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거를 과연 진영 논리로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럼 진영 논리 따져야죠. 그러면 죽창 들고 나와야 되고 한쪽은요. 한쪽은 방패 들고 이승만 방망이 들고 두들겨 패야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역사를 봐도 이 역사의 변화의 소용돌이는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다녀오시고 조은식 장군. 나 화장실 한번 조용히 나가시고 그다음 계속 앉아 계세요. 요 인물 없으신 분은 여기 여분이 한 두 분. 박승재 박사가 저는 알게 된 게 한 15년 되죠. 철기 범석 장군 기념 사업회에서 뵙고 참 이렇게 나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걸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대외 정책에 미 대외 정책에 관해서 좋은 발표를 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또 통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미나 할 때 이게 토론이 다 뭐 공감한다 그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약간은 이게 논쟁이 돼야 이게 또 반대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누가 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이스 오브 레스 데블 덜 사악한 자의 선택 뭐 이런 표현을 우리 박 교수님 하셨는데 저는 가장 큰 위험이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화이트 카드 이 매버릭이라고 그러는데 이단화라든지 이런 그 약간 똥개 같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똥개 같은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인데 결국은 미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이든 트럼프가 방미 협상을 한 대회에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역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막 재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박 박사님 의견에 다 동의를 하면서도 중국의 그 어떤 신흥국가가 이제 이렇게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한 그레이브 엘리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신경이 쓰이면서도 또 러시아와 이 중국이 경쟁을 지키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주제 발표하신 분하고 토론하신 분 세 분 정도 앞서 나오십니다. 우리 또 멀리 저기 고참 어르신 이동복 박사님 오신데요. 이동복 박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홍 박사는 초록색 연두색 옷을 입으시 안 나오시나 평안하세요. 거기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 두 분만 한다고 그랬어요. 두 분 하는데 시간도 가니까 두 분 하는데 의견을 꼭 제시하실 분이 한번 의견이 아니고 질문. 여기 우리가 벌써 오랜동안 이 모임을 했습니다. 205회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제가 최소한도 여기서 1년 이상을 갖다가 좀 단련을 하고서 질의응답도 해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처음 와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했어요. 17년 동안 205번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과 같이. 그래서 두 번째 하는데 혹시 간단하게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면 제가 지명을 할게요. 신동춘 앞으로 조금 젊은 세대니까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될 분이니까 여기 나와서 신동춘 대표가 나와서. 예,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박승재 박사님 발표를 뭐 정확히 다 나오죠. 모르지만은 이제 금년도 10월 달에 있을 미국 대선의 향방과 우리나라 영향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요새 제가 매일 저녁 때 가면 그 유튜브를 보는데 미국에서 직접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사활을 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그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붙는데 이게 127년 만에 다시 리매치가 돼가지고 대단한데, 예, 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칠고 인기 위주의 그런 게 있지만은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해서 뽑느냐 이거에 우리가 더 관점을 가져야지,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트럼프가 뭐 거칠다 뭐 여러 가지 단점을 들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은 또 다 아시는 걸 제가 바이든이 지금 노세해가지고 우리나라 로봇 허라는 특검이 그 기밀 문서 한 거에 대해서 밝혔는데 푸어 메모리가 너무 형편없다. 이거 뭐 자기가 2019년에 뭐 아들이 죽었는지 재선 연도가 언제인지 이거 전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푸어 메모리 때문에 기소를 안 한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윌풀리 아주 악의적이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나중에 그 기밀 문서를 이용해서 자기가 책 쓰고 돈 벌 목적 이런 것도 다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지아의 풀턴 카운티의 그 패니 윌리스라는 여자는 자기가 그 연정 관계, 애인 관계에 있는 남자를 검사에다 임명을 해가지고 그 일렉션 프로드 이걸 갖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고, 뉴욕에서 뭐죠? 뉴욕 판사가 트럼프의 그 자산 부풀리기 해가지고 355만 달러를 때려가지고 지금 그게 이자가 돼서 454만 달러가 됐는데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트럼프 100만 달러, 100만 달러니까 뭐 4억 불 하면 뭐 거의 5천억 이상이 되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거를 돈을 내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나가자빠졌어요. 못하겠다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재판해달라고. 이런 그 민주당의 엄청나게 공격이 91개의 기소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미국 주류 언론인데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전부 다 민주당 계열이에요. 그저 캘리포니아 뉴욕주가 그렇고,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를 들락거리는 트럭커들, 트럭 운전사들 70만 명이 물자를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왜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더 인기가 올라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안보 여부에 대해서 약간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미군이 지난 75년, 70년을 주둔해서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또 돈도 많은 나라가 됐는데 방위비도 좀 적당히 인상을 해주고 해서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 이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약화가 되면 우리 한반도도 위험한 겁니다. 저는 미국이 부강해져가지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제가 질문은 아닌데 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내부 사정을 계속 강남에서 영어 학원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이제 저 신영범 박사님 잠깐 나와요. 우리 서울공대 나온 분이 앞에 좀 나와봐요. 가장 자유를 지키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분이 있죠. 우리 신영범 우리 저기 포럼에 있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저희 포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지막 한 분 질문을 연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처음에 온 사람은 질문할 자리 없습니다. 원격은 한번 일어나시죠. 아니 잠깐. 아니 지금 우리가 제가 좀 앞에 나와주세요. 갈 자격도 없고 또 처음 나와서 좀 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면 여기 계신 분은 ROTC 3기생이에요. ROTC 3기생 원격은 분인데 항상 행동하시고 집회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외국 그 힘이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났죠. 한번 와서 마이크 앞에 대시고 또 오십시오.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질문 좀 해서 전혀 처음부터 인사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뭐 국제 정세고 뭐 외국의 옛날 역사 다 아주 생소하게 했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평 이사장님 제가 찾아가서 한번 뵈서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며칠 안 남은 40총선거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안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총선과 대입해서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우리가 맥힐 수도 모르도 그래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난 그걸 기대하고 왔었는데 그게 전혀 없었는데, 나는 이번 총선 때 잘못하면 또 옛날같이 5.18 그런 게 폭동이 나올 수도 있고 이기든 지든 문제 생긴다 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냐 사냐 먹히냐 먹느냐 사는데 우리가 절박감이 지금 있느냐. 우리가 지금 뭐 남의 미국 얘기는 10월달 얘기라면 당장 우리 지금 코앞에 왔는데 그거 좀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이거 우리 현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땅에서 우리 저 복지계 포럼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해주겠다. 난 이런 걸 하나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원경은 선배님이 여기 그런 걱정을 조금만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국내 정세에 대한 이슈에 대한 걸 하면서 마음속에 90% 이상은 그 에너지가 방금 그 원 선배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박사님 나오세요. 나올 게 아니라 우리 이 세미나가 늘상 아주 좋은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오늘 내용이 특별히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적인 그 내공을 가진 분 아닙니까? 이 내공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건강한 안보 문화를 펼치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제가 눈치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방금 했던 두 분이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박성재 교수하고 토론자가 한 말씀 하고 싶으면 부탁하십시오. 예, 우선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우연하게 제가 여기 사진에 내놓은 게 B61 폭탄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지금 미국에 한 1,300발이 있어요. 그 중에 한 500발은 폐기 처분할 예정인데 옛날에 이제 맥나마라 장관이 계실 때 유럽에 가셔가지고 유럽을 위한 핵무기를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한국 정부에게 이 폭탄이 이제 예전에는 오산하고 군산에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돌아갔죠. 그래서 이 경납고나 시설이 50년 되고 뭐 40년 되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안 쓴 지가.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은 북한한테 니네가 스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설을 다시 고치겠다. 물론 고치는 비용은 이제 한국에서 하겠죠.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한 100발 정도를 고쳐가지고 이게 폭탄 하나가 그냥은 한 1메가톤밖에는 안 됩니다. 파워가. 그런데 지금 고치는 거는 뭐 휴즈라든가 다 고치고 지하에서 폭파하도록 지금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약 한 50메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지하에서 터지게 하면은. 그래서 이걸 한 100발 정도 한국을 위해서 두는 게 어떻겠나.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100발을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지금은 이게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북한이 에스컬레이트 시키면 우리도 에스컬레이트 시키자.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이걸 처음에는 미국에 뒀다가 포탄을 한 20발 군산이나 오산에다가 두는 거죠. 그리고서 북한이 또 에스컬레이터 하면은 이 폭격기도 한국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더 에스컬레이터 하면은 20발에서 40발로 늘리는 거죠. 다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거든요. 북한의 억지력으로서 제대로 두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한국에 오셨을 때 했던 연설을 상기를 하십시오. 그게 한반도에 대한 첫 번째 그분의 인식이에요. 근데 이 또 하나는 한국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한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 안 되던 소리를 지금 정부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소리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그러나 이 또 하나는 한국은 지금 제가 유럽 설명드리고 다 했지만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가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B61에 대한 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5월 달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 한미가 같이 합쳐져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대화의 목적이 대화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나와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도시 인질로 삼으면 미국이 북한 공격 못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는 2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미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어느 대통령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미국인 20만에 죽일 권리를 북한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인 20만은 미국인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거 죽이면은 김정은이 더 죽겠지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김정은 제거하는데 왜 미국이 안 하느냐고. 못합니다. 왜?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김정은이 자진해서 미국인들을 죽인다면 미국 법에 따라서 김정은이를 죽일 수 있는 여건을 북한이 만들어준다면 안 죽여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게 슐레이만입니다. 이란의 슐레이만은 죽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죠. 김정은이 만약에 죽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면 미국이 why not? 죽이겠죠.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북한이 이대로 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좋아할 거예요. 뭐냐면 미국인 아이들을 북한이 여기 학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북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미국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집단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예? 기저귀 회사랍니다. 기저귀 회사요. 미국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소집령을 내리면은 그 파병을 가는 병사들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기저귀랍니다. 그래서 기저귀 회사에 기저귀가 동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저귀 회사가 이 미국의 전쟁 다음 전쟁이 날 그거를 제일 먼저 한다. 이거 그 뻥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요 설명을 하신 분이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륙 횡단 그 노선을 결정한 분이 링컨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마하에서 그 프로몬트리 그 절반 그는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퇴역한 병사들이 그걸 건설을 하고 나머지 프로몬트리에서 세크라멘토 밸리 그 태평양까지는 CP 센트럴 패시픽 회사 CP에서 중국 쿠리들이 그거를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해가지고 중앙에서 만나가지고 못을 받고 이제 대륙 횡단 열차를 완성을 했는데 그만큼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전에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활력을 했다, 노동을 제공했다. 그 쿠리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가시 앉으십시오. 이제 시간 계획대로 저런 질의응답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최학준 대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 있으면은 또 한번 의견을 갖다가 내시는 거로. 근데 미국 내부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새로운 세력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오늘 이슈하고 조금 가니까 다음으로. 그리고 오늘 최성호 장군님 아까 제가 이 회의 중이라 제가 전화를 잘못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성호 장군님. 예. 우리 일철석방 감사합니다. 오영구 장군님, 우리 권혜주 장군님 다 오시고 정당력 장군님 다 보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강용 교수님 오늘 그 205번째 우리 GK 글로벌 코리아 전략 토론을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저 매달 50여 분한테 2번, 3번 전화를 드리고 카톡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205번 17년간 제가 전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를 방해하는 데서 가지고 우리 국내 문제가 있고 그다음 우리 동맹관계 있잖아요. 한미연합도 있고 동맹관계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저기 말씀하신 트럼프 혹은 바이든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제목이 미국이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진단해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를 갖다가 가지 말라 Make America Great First 하는 이 말인데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몇 가지 여러 가지 방위 문제, 대만 문제, 평택 문제 등등이 많이 있는데 북한 핵에 대한 정리도 있지만 저희들은 한국이 일본과 같이 우리도 핵 개발 일보 직전까지 가자 이겁니다. 이거 지난번 저희 200번째 GK 포럼 할 때도 그 당시 천명국 그 핵공학 박사가 나와서 쭉 설명을 하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전화를 2번 했어요. 김태호 박사하고 천명국 박사한테 우리 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핵 일보 직전 국가까지 가야 된다.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된다.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년에 했는데 이걸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핵 일보 직전 국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좀 선동적이고 조금 그 선진을 앞서는 사람들은 저는 서울대학교 오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몇 개월 만에 핵 만든다. 근데 전문가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핵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미국의 동의와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국제사회에 우리 혼자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되지만 이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원자력 협정 같은 것도 미국과 일본 수준을 올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실제 핵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이라든가 핵 대처리 공장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최소한도 해 나가는 데는 수개월이 아니고 전문가 이상 3년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전에 10년 했는데 지금 3년 이상 해야만이 그런 자료가 아니다. 일본은 47톤 6천 개를 만들 수 있지만 한국은 단 몇 그램도 만들면 대만의 IAEA에 제재가 돼가지고 무적이라든가 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나라 몇 개월 만에 만듭니다 하니까 윤 대통령도 그거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 우리 1년 내로 한국 만듭니다. 아니다 그러지. 그런 데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이제 당신들이 워싱턴 중심에 돌아갈 때 우리의 전초기전 이곳에서도 일본과 같이 핵일보 직전 국가를 해가지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대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은 돌아가는 워싱턴 가니까 지상군을 포함해가지고 시차별 부대 정전 목록이라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기는 힘든다. 지상군 파병은 우리가 이제는 좀 당겨다 힘들 거다. 우리 스스로가 지상군 작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 담당해야 되는 몫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일 무협회 회장님이 계시고 건해조 주일 무관을 하신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일본 무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일본 과거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할 때는 그것만 파묻혀가지고 반일하고 반미하고 떠드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우리는 일본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해가지고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6.25 전쟁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가나야마 대사의 포항제철 건설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의 40억 달러
반도체 하여튼 다 받은 그것이 누구한테 있냐? 일본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한미 관계가 있지만 워싱턴은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동경에서 여기 오는 것 우리가 이제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갖다가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반일하고 반미하는 것이 능사인데 그거는 우리 소위 말해서 자익 좀비들이 하는 거고 자유우파 국민들 아직도 그 사고를 못 벗어나가지고 일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일본을 하고 앞으로 현 시각부터 미래는 핵일보 직정국가까지 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허평 선배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그 몇십 년을 연구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거 한 줄 한 줄이 정말 엄청난 철학과 내용이 쌓여있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쌓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국민들한테 전파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원격은 아우티시 항상기 우리 외국 동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역사를 갖다 거꾸로 지금 헌법에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를 거기 물론 뭐 과거부터 역사가 좀 있지만은 이 좌우위기라든가 이런 역사가 오래돼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44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완전히 이 젊은이한테 거꾸로 된 이런 역사를 갖다가 세뇌 선동시키는 바람에 우리 젊은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완전히 당겨간 거죠. 지금 나이 50대 60대 돼 있는 분들 요번에 내 비례대표를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50대 60대인데 제가 뭐 말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비상계획위원장 요번에 했는 것도 뭐냐 이 44년 전의 역사가 말이지 저는 5 공화국이 대한민국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가장 최고의 금자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국민을 죽인 놈들이고 너희들의 하극상 행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교조 선생이나 학원 강사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와쓰는 거예요. 50대 60대 아주머니 아저씨 만나보세요. 정말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지 저는 계속 체크를 하는데 전부 다 거꾸로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비상기획위원장도 보세요. 그 말 하니까 전날 당장 보직행시켜 징계해 이렇게 하네. 거기 멤버들 보니까 그 미국계 국적 가진 사람 그 사람들 골수에 지금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어갔으니까 그래 우리 저기 동문들이나 저 태극기 집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역사에 맡기면 알아서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헌법에 접의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지. 뭘 우리의 진실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서 6.4 구국 동계나 태극기 집회도 앞으로 이 역사의 진실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좀 중점을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5번째 했는데 제가 4월 10일까지 205번째를 했는데 4월 10일까지 제가 이 포럼에 대한 그 진행 방향을 갖다가 여러 서원 후배님들 의견을 듣고서 이제는 각자가 내공을 쌓았다는 그런 자신이 생기면 구태 전략 포럼에서 토론 안 하더라도 본인들 각 개개인이 하나의 그 내부에 두뇌와 가슴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는 제가 하고 이것이 더 필요한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지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장관 잠깐 나오세요. 2시 반에 우리 제가 거기 잠깐 들렸다 왔어요. 이정수 장관 우리 수고하시는 사무총장인데 행정상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식사 중입니다. 그 요즘처럼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 상황을 가장 잘 정리해 가지고 명품 그리고 맞춤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해서 이번에 우리 박성재 교수가 초대됐습니다. 이 박성재 교수는
지금까지 많이 강의를 했지만은 강의 내용을 들으면 가꾼 빵을 제공하는 것 같은, 그리고 가장 그 구수하면서도 정보가 가장 빠른 것을 정리해가지고 제공해 줍니다. 우리 박승재 교수는 그 포드햄 대학교, 트럼프가 졸업한 대학교의 동창 회장입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죠. 그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 포드햄 대학교를 2년 다니다가 와튼 스쿨, 펜실바니아 그 유명한 와튼 스쿨을 졸업했고, 지금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뉴욕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4번을 징집을 연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징집이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군대 생활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각수종 교수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각수종 교수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삼성 연구소에서 매주 우리 포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각수종 교수도 우리 포럼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또 많이 끌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강사 중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 기적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유머스러한 이야기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미국 병창부대가 고무백부터 먼저 만듭니다. 고무백은 뭐냐면은 그 사상자가 생겼을 때 그걸 담는 백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데지트 스톰, 그 갈프 전쟁 때는 그 뚝부이라는 아주 그 군사 전문가가 있었는데 고무백을 몇 개 정도 만들어라 하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것은 아주 치밀하고 사진에 충분히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동맹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이야기가 됐지만은,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미군들이 자동 개입할 것이냐, 이 군사 용어로 자동 개입은 커미트멘트라고 합니다. 즉시 개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대사관에 있을 때 외무부 요원하고 저하고 같이 그 협상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주류국 지원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이게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군들이 한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계획상으로 보면은 급속 정예군을 한국에 투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공무기체계, 패트리어트 이런 것이 정원군이 한국에 투입될 때 그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경상북도에도 그런 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저희가 일단 주류국 지원 협정에 그걸 리틀라이즈, 명문화해달라 하니까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unceasingly effort,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 아주 추상적인 표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기는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이 명문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명문화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이 지금은 우방국가지만 나중에는 적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명문화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명문화했다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맹에 대한 관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예. 105회 정책 전략방을 종료하겠습니다. 전화기 한번 확인하고. 전화기만 하고. 예, 전화기.